여행 가기 전날 밤 가방을 싸면서 혹시 내 짐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요즘 뉴스에서 수화물 분실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8년 경력의 승무원 지우입니다. 저는 매일 수백 명의 승객분들과 만나면서 수화물 문제를 직접 목격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짐을 지킬 수 있는 8가지 핵심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알면 수화물 걱정 없이 안전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실용적인 여행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여행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절대 위탁하면 안 되는 물품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모든 걸 큰 가방에 넣어야 꼭 위탁하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실수예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실수 때문에 울고 계시는 승객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특히 해외여행에서는 한 번 잃어버리면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항공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절대 위탁 금지 물품 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첫 번째는 전자기기입니다.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는 물론이고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까지 모두 기내로 가져가야 해요. 수화물 칸의 온도 변화와 충격으로 고장날 확률이 높거든요. 두 번째는 귀중품이에요. 시계, 보석, 현금은 당연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선글라스나 향수 같은 것들이에요. 작다고 위탁 가방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약품과 화장품이에요. 특히 처방약은 절대 위탁하면 안 되고 비싼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는 중요 서류입니다. 여권 사본, 여행 보험 서류, 호텔 예약 확인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원본은 당연히 몸에 지니시겠지만 사본도 기내용 가방에 따로 넣어두세요. 지난달 제가 담당한 편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신혼부부가 결혼 반지와 신랑 시계를 위탁 가방에 넣었다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둘 다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의미 있는 물건들이었는데 신부가 공항에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정말 아팠어요. 그분들은 보상받기까지 6개월이 걸렸고 결국 실제 가치의 30%만 받으셨어요. 항공사에서는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깎아내리더라고요. 감정적 가치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잖아요. 또 다른 경우는 출장 가시는 분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든 USB와 회사 노트북을 위탁했다가 분실한 경우예요. 다음날 아침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결국 출장 자체를 취소해야 했어요. 업무상 손실은 물론이고 신뢰도 잃게 된 거죠. 실행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출발 3일 전에 짐을 미리 싸보세요. 그래야 빠뜨린 게 없는지 차근차근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귀중품과 중요한 물건들은 따로 분류해서 목록을 만드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면 편해요. 셋째, 작은 기내용 가방을 하나 더 준비하세요. 큰 캐리어 하나로만 여행하시려는 분들 많은데 작은 가방 하나 더 가져가는 게 훨씬 안전해요. 거기에 중요한 것들만 따로 넣어서 절대 손에서 놓지 마세요. 이 방법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수화물 관련 문제의 80%는 예방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어떤 가방을 선택하고 어떻게 포장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핵심 전략은 스마트한 가방 선택과 포장 방법입니다. 예쁘고 비싼 가방일수록 도난 위험이 높다는 사실 아시나요? 저는 8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패턴을 계속 봐왔어요.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공항 직원들이 눈에 띄지 않는 가방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화물 처리 과정에서 화려한 색상이나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큰 가방들이 유독 관심을 받거든요. 좋은 의미에서의 관심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말이에요. 단순한 색상과 디자인이 핵심입니다. 검은색, 회색, 네이비 같은 무난한 색깔을 선택하세요. 빨간색이나 노란색 같은 눈에 확 띄는 색깔은 피하는 게 좋아요. 브랜드 로고도 너무 크게 박혀 있는 건 위험해요. 특별한 포장 방법도 중요해요. 가방을 그대로 맡기지 말고 한 번 더 보호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파는 플라스틱 랩핑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목격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여름에 같은 편에 탄 두 승객이 있었어요. 한 분은 루이비통 가방을 그대로 맡기셨고, 다른 분은 평범한 검은색 가방에 랩을 씌워서 맡기셨어요. 도착지에서 명품 가방은 사라졌는데 검은색 가방은 멀쩡했어요. 명품 브랜드 가방을 쓴 승객과 평범한 가방을 쓴 승객 중 누가 더 자주 도난당할까요? 제 경험상 90%가 눈에 띄는 가방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패턴이에요. 또 다른 사례로는 핑크색 캐리어를 쓴 젊은 여성분이 있었어요. 가방 자체는 비싼 브랜드가 아니었는데도 색깔 때문에 눈에 띄었나 봐요. 결국 가방은 도착했지만 안에 든 화장품과 액세서리 일부가 없어졌어요. 반대로 성공 사례도 있어요. 한 승객분은 비싼 브랜드 가방이었지만 평범한 가방 커버를 씌워서 맡겼어요. 그리고 독특한 키홀더를 달아서 자신의 가방임을 구별할 수 있게 했죠.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여행을 마쳤어요. 실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방을 랩으로 한번 감싸거나 평범한 커버를 씌우세요. 인터넷에서 무지 가방 커버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2만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둘째, 독특한 스티커나 리본으로 자신만의 식별 표시를 만드세요. 하지만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본인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해요. 예를 들어 작은 별 모양 스티커 2개를 특정 위치에 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셋째, 가방 내부 곳곳에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넣어두세요. 지퍼 포켓마다 하나씩 옷 사이사이에도 넣어두세요. 만약 가방이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연락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방 사진을 찍어두세요. 특히 독특한 표시들이 보이게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시면 나중에 신고할 때 도움이 돼요. 세 번째 핵심 전략은 체크인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수화물 태그만 받고 그냥 가시는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체크인 카운터에서 5분만 더 신경 써도 막을 수 있었던 분실 사건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체크인 직원도 모르는 숨겨진 확인 포인트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코드 스캔 상태예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바코드가 제대로 인쇄되지 않으면 중간에 스캔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방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불가능해져요. 두 번째는 태그 부착 위치입니다. 태그가 가방 손잡이에만 달려 있으면 위험해요. 수화물 처리 과정에서 손잡이가 찢어지거나 태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반드시 단단한 부분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최종 목적지 코드 확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세요. 공항 코드 3글자가 정확한지 직접 눈으로 봐야 해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승객이 있었는데 태그에 CDG가 아닌 CGN이 찍혀 있는 걸 못 보고 넘어간 거예요. CDG는 파리샤를 드골 공항이고 CGN은 독일 코엘른 공항이거든요. 단 한 글자 차이로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죠. 그 승객분은 파리에 도착해서 가방이 안 나오니까 항공사에 문의했어요. 그런데 가방은 독일에 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결국 5일을 기다려야 했고 그 사이에 옷도 사야 하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비슷한 경우로 ICN과 INC를 헷갈린 경우도 있었어요. ICN은 인천공항이고 INC는 중국의 어떤 작은 도시 공항이었거든요. 이런 실수는 체크인 직원의 오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사례는 바코드 문제였어요. 한 승객분이 받은 태그에 바코드가 번져서 인쇄된 상태였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중간 경유지에서 스캔이 안 되니까 가방이 거기서 멈춘 거죠. 결국 3일 늦게 받을 수 있었어요. 태그 부착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소프트 캐리어를 쓰는 한 승객이 있었는데 태그가 천 부분에만 대충 붙어 있었어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다른 가방들과 부딪히면서 태그가 떨어진 거예요. 태그 없는 가방은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실행 단계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태그를 받는 즉시 목적지 공항 코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본인이 가는 공항의 코드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에 메모해 두거나 항공권에 적혀 있는 코드와 비교해 보세요. 둘째, 바코드가 제대로 인쇄되었는지 눈으로 직접 보세요. 선들이 선명하게 나와 있어야 하고 번지거나 흐릿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새로 발급받으세요. 셋째, 태그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바코드 부분과 목적지 코드가 선명하게 보이게 찍어두세요. 넷째, 태그가 단단히 부착되어 있는지 살짝 당겨보세요. 쉽게 떨어질 것 같으면 체크인 직원에게 더 단단히 고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확인해도 수화물 분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 핵심 전략은 위험한 항공편과 공항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항공편이 똑같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항공사 내부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 정말 충격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항공편은 수화물 분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어떤 곳은 10명 중 1명이 가방을 잃어버려요. 승무원들 사이에서만 돌아다니는 주의 공항 리스트가 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끼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이런 정보를 일반 승객들은 모르시니까 무작정 예약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경유 횟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직항편은 당연히 가장 안전하고 경유가 한 번 있으면 분실 위험이 3배, 2번 경유하면 1배까지 높아져요. 가방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항공사 제휴 상태도 중요해요. 같은 항공사 편길이 연결되는 건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다른 항공사로 갈아타는 경우가 위험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고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항시설, 등급에 따라서도 위험도가 달라져요. 큰 허브 공항들은 시설이 좋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비교적 안전해요. 하지만 작은 공항들은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낡아서 실수가 더 자주 일어나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본 내부 자료에 따르면 특정 동남아시아의 한 공항을 경유하는 편의 수화물 분실률이 다른 곳보다 3배 높았어요. 그 공항은 급성장하면서 시설 확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였거든요. 한 승객분은 원래 그 공항을 경유해서 가려고 했는데 저희 승무원이 조언해서 다른 경유지로 바꾸셨어요. 비행시간은 2시간 더 걸렸지만 가방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어요. 나중에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반대로 무시하고 갔다가 후회한 경우도 있어요. 유럽 여행을 가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 저렴한 요금 때문에 위험한 경유지를 선택하셨어요. 결국 4명 중 2명의 가방이 분실됐고 여행 첫날부터 쇼핑몰에서 옷을 사야 했어요. 특히 조심해야 할 패턴이 있어요. 항공료가 유난히 저렴한 경우에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위험한 경유지를 거치거나 수화물 서비스가 부실한 항공사인 경우가 많아요. 실행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능하면 직항편을 선택하세요. 비용이 조금 더 들어도 가방 분실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이에요. 둘째, 경유가 불가피하다면 경유 시간이 2시간 이상인 편을 고르세요. 너무 타이트한 스케줄은 수화물 옮기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실수가 생기기 쉬워요. 1시간 30분 이하 경유는 정말 위험해요. 셋째, 항공편 예약 전에 해당 경유지의 수화물 처리 평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인터넷에서 해당 공항, 이름과 함께 수화물 분실이나 각각의 핸들링을 검색해보면 다른 승객들의 후기를 볼 수 있어요. 넷째, 같은 항공사나 제휴 항공사끼리 연결되는 편을 선택하세요. 코드쉐어 편이나 원월드, 스타얼라이언스 같은 제휴 그룹 내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안전해요.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항공편을 선택하시면 분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5번째 핵심 전략은 성수기와 특별한 시기 대비법입니다. 연휴나 성수기에 여행 계획 세우시면서 수화물 위험도 높아진다는 걸 고려하시나요? 대부분 항공료나 숙박비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이 시기가 가방 분실 위험이 가장 높은 때예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성수기의 공항 상황을 직접 보는데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공항 직원들도 인정하는 위험 시즌 캘린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름 휴가철인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예요. 두 번째는 연말 연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세 번째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대형 연휴 기간이에요. 이 시기에는 참 평상시보다 승객이 3배 이상 몰리는데 공항 인력은 그대로거든요. 수화물 처리 직원들도 과로에 시달리고 실수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또 임시직 직원들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분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더 위험해요. 특정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5배 더 조심해야 하는 추가 보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고 성수기용 특별 전략이 있어야 해요. 작년 추석 연휴에 하루에만 200개가 넘는 가방이 분실됐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평상시 하루 평균이 5미개 정도니까 10배나 많은 거죠. 그날 제가 담당한 편에서도 3명의 승객이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평상시 같은 방법으로 짐을 맡겼던 단골 승객도 그때는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분은 1년에 10번 넘게 비행기를 타시는 분이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거든요. 하지만 성수기의 혼란 속에서는 경험도 소용없었던 거예요. 여름 휴가철에는 특히 가족 단위 승객들이 많아져요. 큰 가방 여러 개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실수가 자주 일어나요. 한 가족이 가방 4개를 맡겼는데 그중 2개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경우도 봤어요. 연말 연시에는 선물이 든 가방들이 특히 위험해요. 포장된 선물 상자들 때문에 가방이 평소보다 무겁고 부피가 커지거든요. 수화물 처리 과정에서 터지거나 내용물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국제선 성수기에는 경유지 공항들이 완전히 마비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동의 하부 공항들은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승객이 몰려서 가방이 며칠씩 지연되는 일이 흔해요. 실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성수기 2주 전부터 짐 준비를 시작하세요. 평상시보다 훨씬 여유 있게 계획하셔야 해요. 무엇을 위탁하고 무엇을 기내 반입할지 꼼꼼히 정리하세요. 둘째, 여분의 옷과 필수품을 기내용 가방에 나누어 넣으세요. 위탁 가방이 며칠 늦어져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준비해야 해요. 특히 첫날 입을 옷과 세면용품, 속옷 등은 반드시 기내용 가방에 넣으세요. 셋째, 항공사 앱에서 실시간 수화물 추적 서비스를 미리 설정해 두세요. 성수기에는 더 자주 확인하셔야 하고 알림도 켜두시는 게 좋아요. 넷째, 가능하면 성수기 피크 시간을 피해서 여행하세요. 같은 연휴라도 시작일과 마지막 날은 피하고 중간에 출발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다섯째, 성수기에는 보험 가입을 꼭 고려해 보세요. 수화물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에서 가방 분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핵심 전략은 수화물 추적과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법입니다. 가방을 맡긴 후에는 도착지에서 찾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승무원 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승객도 실시간으로 가방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실시간 수화물 추적 방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항공사 내부 시스템으로 가방이 어느 공항에 있는지, 어느 편으로 실려가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승객들도 비슷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숨겨진 추적 기능들과 앱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스마트 태그를 활용하는 거예요. 애플 에어태그나 삼성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가방 안에 넣어두면 GPS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항공사별로 제공하는 수화물 추적 서비스도 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루프트한자 같은 대형 항공사들은 앱에서 수화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세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스마트 태그를 가방에 넣어두었던 승객이 항공사보다 먼저 자신의 가방 위치를 찾아낸 경우가 있었어요. 경유지에서 가방이 다른 편에 실렸는데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항공사에 알려준 거예요. 그 승객은 경유지 공항에 전화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고 덕분에 가방을 하루 만에 되찾을 수 있었어요. 만약 항공사만 믿고 기다렸다면 최소 3일은 걸렸을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쓴 승객이었어요.
가방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태그 위치를 보니까 출발 공항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즉시 항공사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니 실제로 가방이 실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반대로 스마트 태그 없이 여행했다가 고생한 경우도 많아요. 한 승객은 가방이 어디 있는지 3일 동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항공사에서는 시스템상 추적이 안 된다고만 했고 결국 일주일 후에야 엉뚱한 공항에서 발견됐어요. 항공사 앱 활용도 중요해요. 대부분의 앱에서 수화물 영수증 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체크인 완료, 항공기 탑재, 목적지 도착 같은 단계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에어태그나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가방 내부 깊숙이 넣어두세요. 겉에 달면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옷 사이나 신발 안쪽 같은 곳에 숨겨두세요. 둘째, 항공사별 수화물 추적 앱을 미리 다운받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대한항공은 칼라이브, 아시아나는 아시아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국 항공사들도 각각 앱이 있으니 미리 설치해두세요. 셋째, 경유지 도착, 시마다 앱으로 가방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경유 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어요. 넷째, 스마트 태그와 항공사 정보가 다르면 즉시 확인하세요. 둘 중 하나가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공항이나 항공사에 바로 연락해서 확인받으세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가방을 잃어버려도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어요. 7번째 핵심 전략은 분실 시 골든타임 72시간 대응법입니다. 가방이 나오지 않을 때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보상받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같은 상황인데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봤어요. 첫 반응이 정말 중요해요. 항공업계 내부에서만 알려진 72시간 골든타임 규칙이 있어요. 수화물이 분실되면 72시간 내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 시간을 놓치면 보상 절차가 복잡해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어요. 이 시간 내에 정확한 절차를 밟으면 보상받을 확률이 90% 이상 높아집니다. 반대로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항공사에서 승객 과실로 돌리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도 사라지고 가방을 찾기도 어려워져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같은 편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두 승객이 있었어요. 첫 번째 승객은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30분 기다린 후 바로 분실 신고 데스크로 갔어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가방 사진과 내용물 목록까지 제출했어요. 그분은 즉시 대응해서 3일 만에 가방을 찾았어요. 항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한 보상까지 받으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승객은 다음날 아침에 호텔에서 전화로만 신고했어요. 하루 늦게 신고한 두 번째 승객은 2주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 사이에 가방이 여러 공항을 돌아다녔고 결국 찾았을 때는 내용물 일부가 없어진 상태였어요.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72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항공사에서 승객이 포기한 걸로 간주할 수 있어요. 둘째, 시간이 지날수록 가방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 어려워져요. 셋째, 다른 승객이 실수로 가져갔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 돌려받기 힘들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국제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승객이 유럽 여행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시차 때문에 신고가 늦어졌어요. 본인은 바로 신고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30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그 결과 가방은 찾았지만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항공사에서 신고 지연을 이유로 보상 금액을 줄이려고 했거든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했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반대로 완벽하게 대응한 성공 사례도 있어요. 한 출장객이 중요한 회의 자료가 든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즉시 모든 절차를 밟았어요. 24시간 내에 가방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출장 일정 차질에 대한 보상까지 받았어요. 실행 단계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방이 안 나오면 절대 호텔로 가지 마세요. 즉시 공항 내 분실 신고 데스크로 가야 해요. 대부분 수화물 찾는 곳 근처에 있어요. 둘째, 수화물 태그, 항공권,
여권을 모두 지참하고 신고하세요. 이 서류들이 없으면 신고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수화물 태그는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셋째, 신고 접수증을 받고 담당자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이 접수증이 나중에 보상받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돼요. 넷째, 24시간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다섯째, 가방 내용물 목록과 영수증들을 정리해 두세요. 보상받을 때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이 방법만 따라하시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최종 전략은 보상 극대화와 예방 전략 총정리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방법을 종합해서 완벽한 수화물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저는 8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천 건의 수화물 문제를 봐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어요. 8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정리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99%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1%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극특수 상황이거든요. 전체 전략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 위탁 금지 물품 분리입니다. 전자기기, 귀중품, 약품, 중요 서류는 반드시 기내 반입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80%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눈에 띄지 않는 가방 선택과 스마트한 포장법입니다. 평범한 색상과 디자인을 활용하고 랩핑이나 커버로 한 번 더 보호하세요. 독특한 식별 표시도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체크인 시 3중 확인 시스템입니다. 목적지 코드, 바코드 상태, 태그 부착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기서 5분 투자하면 나중에 며칠을 절약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위험 항공편 피하기입니다. 직항편을 우선 선택하고 경유가 필요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같은 항공사나 제휴사 연결편이 훨씬 안전해요. 다섯 번째, 성수기 특별 대비책입니다. 2주 전부터 준비하고 짐을 분산시키고 추적 서비스를 미리 설정해 두세요. 성수기에는 평상시 방법으로는 부족해요. 여섯 번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태그와 항공사 앱을 활용해서 가방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세요. 기술의 힘을 빌리면 훨씬 안전해요. 일곱 번째, 72시간 골든타임 활용법입니다. 분실 시 즉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신고하세요. 이 시간을 놓치면 보상받기가 어려워져요. 여덟 번째, 종합보호 시스템입니다. 모든 전략을 통합해서 완벽한 예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한 승객이 이 8가지 전략을 모두 적용해서 여행을 준비했어요. 1년에 20번 넘게 해외 출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이 방법을 적용한 후로는 단 한 번도 수화물 문제를 겪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처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한 번 습관이 되고 나니까 전혀 번거롭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여행 자체를 더 즐기게 됐다고 해요. 최종 실행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여행을 계획하실 때 이 8가지 체크리스트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세요. 출발 전날에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공항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특히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한번 가방을 잃어버리면 드는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세요. 미리 10분 투자하는 게 나중에 10일을 절약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수화물 분실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라 준비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8가지 전략만 제대로 지키시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어요.